21장입니다. 애공이 문 사어 제하한대. 제하대왈. 하오씨는 이송하고 은인 이백하고 주인 이율하니 왈 3인 전율이니이다. 자문지왈. 성사불설하며 수사불간하며 기왕불구로라. 애공이 제하에게 사에 대해서 물었다. 제하는 대답하며 말하였다. 하오씨는, 여기 씨입니다. 씨. 하오씨는 소나무를 썼고, 은인입니다. 인. 은인은 은나라 사람들은 백나무, 백나무를 썼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썼으니 율자, 사람들로 하여금 전율, 두려워 벌벌 떨게 해서였습니다. 벌벌 떨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얘기할 것이 없고 얘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일은, 될 일은 다시 설명하지 아니하며,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애공이 등장했으니까 공자의 말년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하가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제하는 이제 공자가 칭찬한 공문사과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학에 뛰어난 제자로 알려진 아주 재기발랄한 사람인데, 논어에서 제하는 공자한테 혼난 사람으로만 나와요. 여기도 이제 제하를 꾸중하는 걸로 읽는 독법이 하나가 있죠. 제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논어에서는 왜 유독 제하를 두고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언급이 됐는지, 그것 참 재밌는 연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하는 나중에 그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는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되죠. 자공이나 안회, 자로와 함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자죠. 이 질문은 애공이 사에 대해서 제하에게 물었다 그러는데, 이 질문이 좀 갈라집니다. 어떤 의도냐? 사에 대해서 물었다. 사는 사실 토지신 아니에요? 토지신. 우리 그 사직단에 이 사 모시잖아요. 사 가면 단밖에 없어요. 단밖에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옛날에는 이 사 주변에다 토지신을 모시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게 종묘와 좌측에는 종묘를 짓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졌단 말이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그 중요한 이 국가 의례의 핵심 부분인데, 거기 성대하게 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묻단 말이에요. 진짜 이 단 얇은 거 있고, 얇은 게 얕은 거 있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로 하여금 중요한 기능을 해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애공이 물은 건, 사에 심는 나무가 신주로서 진짜 신령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나무가 물질로서 표시만 해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건지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하는 거기를 다 그걸 합쳐서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석가의 의견이 달라요. 다른 판본에는 사자가 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당에 심는 나무를 나무를 신주로 생각하는 거죠. 신령스러운 영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무는 상징적인 걸로 나무 하나 심어서 거기다 그냥 신령이 의탁했는 걸로 치자라고 하는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수가 되는 거죠.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수라는 거 상징적이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석가들 의견이 헷갈리기 때문에. 진짜 영물로 보는 것인지 상징적인 걸로 보고 취급하라는 것인지. 근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었어요. 근데 제하는 대답하기를, 하오씨는 소나무를 심었고, 그러니까 뭐라가 되는 거야? 송단이 되는 거죠. 그쵸? 송단.
송단이 아니라 송사, 참 죄송합니다. 송사가 되고, 은인은 백나무 쓰니까 백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나라 사람들은 율이니까 율사가 되는 거죠. 이게 나무 각기 다른 나무를 심은 건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토질에 가장 적합한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가 이 나라가 강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었을 뿐인데 제아가 오버해서 해석한 거죠. 특히 주나라를 해석할 때 율자를 밤나무를 심었는데 율을 전율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뭐 정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치는 정야다 이렇게. 또 어지린자 인은 무엇입니까? 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것처럼 이거는 글자 사전적인 풀이를 한 거죠. 율자를 갖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는 주나라의 문화는 공자가 볼 때 굉장히 문화가 우아하고 이 상당히 고아한 모습인데 이거를 사람을 벌벌 떨게 만해 살벌하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공자가 볼 때는 야,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갖고 말 광을 헷갈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지나간 일을 얘기하니 뭐 상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하우 씨라 그랬고 은인이라 그랬고 주인이라 그랬죠. 씨하고 인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나라의 탕왕 성탕이라고 그러죠. 탕왕 이전에는 자기 나라가 있어도 그 국호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뭐랄까 씨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후백이라 그러죠. 그 천자한테 받은 그 직함을 그대로 써서 자기 자신이 그냥 씨라고 칭했는데 탕 임금 때 은나라에 와서 자기의 국호를 칭하면서 이 그 이전의 왕한테서 받던 자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성탕에 의해서 갈라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칭호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는 씨라 그러고 하나는 인이라고 부르는 관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명칭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제야가 밤나무를 심었는데 이 전율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무택대고 한 말이 아니고 이 근거가 있죠. 옛날에는 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옛날에는 사람은 공개 처형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죽이는 걸 보면 정말 전율할 만하죠. 그래서 그 근거를 두고 이제 전율이라고 썼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안은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게 의미를 있었던 거죠. 근데 제아가 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를 예로 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다른 해석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아는 애공한테 얘기를 하면서 속뜻은 그거죠. 4만씩 목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큰일이 나니까 은밀하게 그걸 갖다가 간한 거죠. 거기 사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밤나무를 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속의 뜻은 가로치고 3만씩 치십시오 라는 속이 뉘앙스가 있었다는 거죠. 공자는 이걸 듣고서 그걸 금방 간파한 거예요. 아, 제아가 이런 뜻으로 한 말이구나. 근데 공자 생각 사건이 그렇게 목을 베는 것처럼 간단히 되질 않다.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애공이 그렇게 신하를 장악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것이야 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수가 높은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아에 대해서 질책한 말이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간파하고 좀 더 이게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공자의 대답이 되게 이상해요. 따져보면. 이미 된 일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게 될 일은 이게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될 일은 간한다는 건 스승이 제자한테 간할 일이 아니죠.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설명해 줄 게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은 뭐 탓해서 무엇하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뉘앙스를 보면 동일한 언어를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공자 같은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거 한마디만 해도 기왕불걸 한마디만 해도 제아가 말을 뭐 경솔하게 했건 은밀하게 좀 섬세하게
할 거를 얘기했건 이거 한마디면 될 텐데 같은 얘기를 세 개나 했단 말이에요. 딴 게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만 씨가 노나라 공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긴 하는 것이지만 노나라 공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나라 공실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본 거예요. 노나라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 얘기 못 하겠니? 이미 그렇게 될 일인지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노나라 공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기왕지사 얘기 총괄하는 말이죠.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해서 뭐 하겠느냐 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설득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공자가 같은 언사를 세 번 발표하는 것은 해석이 선명해집니다.